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순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죠. 순물질은 한 가지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는 물질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특정한 조건에서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등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나 녹는 점, 끓는 점 같은 것들이 잘 정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요, 섞여 있는 순물질의 비율에 따라서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로 표시되어 있거나 약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농도가 달라지면은 밀도도 달라질 수도 있고, 용해도도 달라질 수 있고, 녹는 점과 끓는 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요, 순물질이 섞여 혼합물이 되면요, 순물질이 가지고 있던 물질의 특성과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은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혼합물의 밀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순물질은 밀도가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합물은요, 선물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달걀이 순수한 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달걀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소금을 넣게 되면은 액체의 밀도를 조금씩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넣고 만들게 되면은 밀도를 점점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금의 농도를 조금씩 높이게 되면은 이렇게 달걀이 떠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소금을 계속 넣게 되면은 소금물의 밀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달걀을 아예 위에 띄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밀도가 농도가 짙어질수록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요, 저희가 좋은 벽시랑 쭉정이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쭉정이는 알곡이 꽉 차 있지 않는 벽시이고요, 좋은 벽시는 알곡이 꽉 차 있는 벽시인데, 쭉정이 같은 경우는 공기층이 많기 때문에 소금을 위에 잘 뜨지만, 좋은 벽시는 이제 알곡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공기층이 매우 적어서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혼합물의 끓는 점과 녹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순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물에다가 라면 스프를 넣게 되면요, 물이 끓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끓이면 끓일수록 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혼합물 같은 경우는 이제 농도가 점점 진해질수록 끓는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북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있는 바닷물 같은 경우는 소금이 지금 들어가 있을 텐데요. 물론 바다가 흐르기 때문에 얼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소금물의 농도에 의해서 일반 물보다는 더 낮은 지점에서부터 얼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 어는 온도가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소금물은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끓는 동안 물이 증발하게 되면서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진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소금물은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어느 동안 온도가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얼 때 소금을 뱉어내면서 얼게 됩니다. 그러면 소금을 뱉어내면은 주변에 있는 물에 그대로 소금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게 되고, 소금물의 농도가 더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는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혼합물을 끓이거나 어는 동안에서는 온도가 계속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순물질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따라서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구간이 있는 걸로 봐서 순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한 온도 구간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혼합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합시다? 순물질이라고 합시다.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보고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합시다. 다음 물질 중 혼합물을 고르시오. 그래서 순금, 순수해 보이죠? 네, 그래서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순물질.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게 있죠? 혼합물입니다. 그리고 간장도 혼합물. 헬륨은 헬륨 원소 한 종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물질이고요. 공기는 혼합물이죠. 질소기체, 산소기체, 수소기체가 섞여 있죠. 탄소는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 같은 경우도 한 종류의 분자로 되어 있고요. 그 암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광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암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광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섞여 있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혼합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합물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그렇죠.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끓는 온도가 농도가 진해지면서 점점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어는 온도도 농도가 진해지면서 점점 내려간다는 점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 눈이 내릴 때에는 조레 제설제를 뿌리면 눈이 잘 녹고 영하의 날씨에도 녹는 눈이 쉽게 얼지 않습니다. 녹는 눈이 쉽게 얼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제설제가 보통 염화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음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약간 녹으면서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합물이 되면서 액체로 다시 변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혼합물이기 때문에 어는 온도가 점점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잘 얼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제설제가 녹은 용액은 어는 점이 0도씨보다 낮아집니다. 따라서 영하의 날씨에도 녹은 눈이 쉽게 얼지 않는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물에 달걀을 넣고요. 소금을 조금씩 녹이면서 달걀의 위치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물은 소금보다 밀도가 크다? 아닙니다. 물은 1이고요. 소금은 고체이기 때문에 물보다는 밀도가 큽니다. 소금물은 물보다 밀도가 작다. 물의 밀도는 1이지만 소금물의 밀도는 1보다는 크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자, 물에 소금을 녹이면 달걀의 밀도가 증가한다? 달걀 껍질 안에 있는 거는요, 지금 안 섞이고 있죠. 딱히 밀도에 변화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도 틀린 말이고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맞는 말입니다. 5번, 부피와 질량이 모두 커짐으로 밀도가 증가한다. 부피와 질량에 상관없이, 양에 관계없이 밀도는 그대로 같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5번 틀린 말입니다. 자,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혼합물을 정확하게 분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